네, 안녕하세요. 저 국제특성 물류 특강을 맡게 된 김성철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제가 연락을 받기로는 그 50분, 50분, 50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간에 10분씩 쉬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채팅창에 좀 올려주십시오. 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형이상학이라는 책을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경험자는 현상을 잘 알지만 이론가는 원인을 잘 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저기 물류의 아주 훌륭한 이론가라서 이미 물리에 대해서 전문가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물리의 어떤 경험자라서 조금이나마 제가 겪은 물류 현상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디자인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국제특성 물류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게 되는 국제특성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릿말, 두 번째 국제특성의 기본 지식, 세 번째로 해외 직구, 네 번째로 해외 역직구, 다섯 번째로 GDC, 여섯 번째로 옴니채널, 일곱 번째로 맺은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외 직구, 역직구, GDC, 옴니채널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제가 강의하는 주요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해외 직구, 역직구, GDC, 옴니채널을 잘 알기 위해서 국제특성 기본 지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특성 기본 지식을 먼저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해외 직구, 역직구, GDC, 옴니 채널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머릿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특성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구글 검색에 의하면 국제 특성이란 주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주의 문전까지 배달하는 문전 배송, 도어투도어 수송 시스템으로서 항공기에 의한 간송 수송과 자동차에 의한 집배의 연계로 행해지는 국제 복합 운송의 한 형태이다. 이렇게 구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국제 특성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국제 택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로 택배 보내는 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발달로 국내 택배가 많이 발전을 하였죠. 이제는 이제 국내를 넘어서 국제 간의 거래를 하는 것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거를 보통 이제 크로스 보더 트레이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이제 국경을 넘어서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 통계청 자료를 한번 볼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1년 한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전체 규모가 나오죠. 192.8조, 네, 약 193조 정도 되네요. 이 중에 이제 해외 직구가 5.1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쪽이 이제 해외 직구인데요. 해외 직구 시장이 이제 전체 온라인 총 거래액의 이런 시장 사이즈를 보자고 하면 해외 직구가 차지하는 거는 2.6% 이렇게 아주 작지만 연간 성장률은 좀 다릅니다. 요즘 그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커머스 이제 그 연간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도 대비 그 2021년 그 연간 성장률을 보면 이제 21% 이렇게 됩니다.
이 21%보다 해외 직구 그 연간 성장률은 더 높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그 해외 직구 연간 성장률은 그 26.4%로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똑같은 내용으로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도 뭐 연간 성장률이 뭐 20%였는데 해외 직구 연간 성장률이 더 높았다. 매년 그 이렇게 해외 직구 연간 성장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중국에서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요 품목은 이제 의류, 패션, 비타민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중 그 해외 직구를 그 해보지 않으신 분이 있나요? 네, 아마 대부분 해외 직구를 경험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작년에 그 11번가에서 아마존 왓츠업 광고가 TV에 가끔 나왔는데요. 그 아마존 미국 물품에 대해서 이제 그 한국 내 이제 통관 배송은 이제 한진 경쟁사의 한진하고 이제 롯데 글로벌 로지스 이제 두 개 회사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 물건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좀 머릿말 앞부분을 좀 했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국제특성 기본 지식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변화되면서 국내 택배가 엄청 많이 발전하게 되었죠. 이와 더불어서 국내를 넘어서 해외 물품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제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제 특성도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죠. 국제 특성 기본 지식에서 배우게 되는 상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제 특성 기본 지식 이 내용은 이제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게 두 가지는 이제 국제 특성의 기본적인 사항, 두 번째로는 국제 특성 시장의 구분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요. 네, 첫 번째 이 국제 특성의 이 기본 사항들에서는 제가 그 특성 물품 수입 통관에 대한 사무 처리에 대한 고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주로 작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국제 특성 시장의 구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 내에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국제 특성, 그 특성업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그 특성업체라고 하면 이제 항공법상 외국 무역선, 외국 무역기를 이용하여 상업 서류 또는 그 밖의 견품 및 개인 자가 사용 목적의 개인 물품, 전자상거래 물품 등을 이제 송달하는 것을 말하고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한 국제물류 주선업을 등록하는 요건으로 하는 관세법 제222조 규정에 의한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신고를 필요한 자로서 세관장에 등록된 업체를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길게 나와 있죠. 이제 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바로 이제 특성업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특성 물품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도 이제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냥 좀 나와 있어요. 특성 물품이라고 하면 특성업체가 직접 운송하거나 화물 운송 주선업자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는 상업 서류 또는 그 밖의 경품, 자가 사용 목적의 수화물 이거를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 자가 사용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을 했는데요. 자가 사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판매 목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이거를 대팔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수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대파리를 하는 경우에는 상용 물품의 성격으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고 그러네요. 예, 나중에 이제 이 강의 중간중간에 이 단어가 다시 반복이 될 건데요. 이렇게 또 나올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특성물품 간이 통관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특성물품 간이 통관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쉽게 통관 처리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통관 처리하려고 할까요? 이제 그거는 바로 그 사이버에 의한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증가, 또 제 소액, 소량 물품의 반입 물량의 급증으로 인해서 그 상거래상 간이 통관 물품의 통관 관리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좀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뭐 이런 사이버 거래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사이버 거래, 인터넷 거래가 어마무시하게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통관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FTA는 알죠? 그 프리트레이드 뭐 저기 이렇게 해서 FTA 이 체결을 통해서 어, 요 FTA 체결 확대 등에 따른 특성 물품의 신속 통관 그런 시스템 개선 및 이제 준비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자의 휴대, 별성품, 탁송품, 우편물 등 소량으로 빈번하게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일반 통관 절차보다 아주 간이하게 규정된 외적인 이제 통관 절차 마련이 좀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간이 통관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주요 간이 통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요 간이 통관 제도에서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특성 통관, 이제 간이 통관이 이제 이렇게 간이 통관이 이제 특성 통관, 우편 통관, 여행자 휴대폰 통관, 이사물 통관 뭐 이렇게 네 가지 이제 간단하게 좀 하는 게 있네요. 이 중에서 그 특성 통관이란 특급 탁송업체가 뭐 이게 말이 굉장히 복잡한데 특송업체, 특송업체를 특급 탁송이라고 표현해요. 특송업체. 우리들이 많이 든 게 국제 특송할 때 그 특송업체. 특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을 이제 목록 통관, 간이 신고, 일반 신고의 절차를 통해 통관하는 거를 이제 특송 통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편 통관. 우편 통관 알죠? 우체국 통관. 우체국에 의해서 이제 통관하는 거죠. 통관 우체국을 경유해서 우편물을 이제 면세, 부가 고지에 의한 간이 통관, 일반 통관 절차를 위해서 통관하는 거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행자 휴대폰 통관. 여행자 휴대폰. 여러분 그 해외 여행 많이 가시죠? 근데 요즘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못 가게 됐는데 아마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그렇게 좀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위드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이제 옛날처럼 여행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하고 이제 또 돌아올 때 또 이제 선물을 좀 사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얼마까지 사야 되냐면 600불까지 사면 이제 면세고요. 600불 이상이면 이제 세금이 좀 나온다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따가 나중에 그 저희 이거 설명하고 나서 나중에 꼭 이 시험 문제 몇 개 내라고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이 시험 문제 낼 것도 없는데, 뭐, 생각하다가 이런 거는 사실 뭐, 꼭 이게 시험 문제에 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얼마까지 면세인까지 좀 알아놓으면 좀 좋겠죠. 뭐, 이런 거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사함을 통관, 뭐, 이제 국내로 이전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수입 물품 중에 이사함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이제 면세 통관. 이제 이사함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자기 물건 이제 이렇게 이사한다. 그럴 때는 이제 면세 통관이고, 나머지는 이제 과세 통관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네요. 네, 계속해서 특송 수입 화물 이제 통관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특송 수입 화물 통관 유형에 이제 목록 통관이 있어요. 목록 통관은 뭐냐면 이제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 아까 앞서서 얘기했죠. 자가사용이 뭐라고 했죠?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비할 목적으로 물건 이제 가져오는 거. 이걸 자가사용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뭐라고 했었냐면 저희가 이제 물건을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물건을 사가지고 인터넷에 되팔아야겠다. 되팔면은 이제 그거는 상용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문제가 좀 돼요. 어쨌든 이 국내 거주자가 자가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경우 이제 면세되는 또 상용 물품 중에 이게 상용 물품이라는 거는 이제 커머셜, 이렇게 상용이란 말 이제 저는 이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쪽 물류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 상용이란 말을 잘 안 쓰죠. 상용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는 이제 커머셜. 근데 또 영어로 뭐 커머셜 한다라고 해도 이제 물류업을 또 그 실제 이제 업으로 현재는 하고 있지 않으시니까 이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판매 목적 이렇게 표현하면 좀 좋겠네요. 상용 이제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목적의 용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상용이란 말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네요. 이제 영어로는 뭐 커머셜 이제 그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견품이라는 말이 있는데 견품은 이제 샘플이죠.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커머셜권 중에 이제 샘플이다, 커머셜 샘플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단어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또 이제 물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주 이제 반복이 되는데 사실 실생활에는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런 단어들을. 근데 이제 물류 쪽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자주 듣게 되는 얘기라서 이렇게 한 번씩 물론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어요. 상용이란 커머셜이라는 뜻이고 견품은 이제 샘플. 그러니까 커머셜 샘플들 면세되는 이제 이런 그 커머셜 샘플 중에 이제 세관 신고 물품 가격이 이제 150불 이하.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200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인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을 할 때 그 미국 150불 이하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들어온 거는 200불까지 이제 면세가 되거든요. 예. 사실 이제 뭐 이 해외 직구 가장 그 이렇게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150불 이하의 물품들, 또 미국인 경우는 한 200불짜리, 200불 이하짜리 그런 물품들 같은 경우에 한국으로 돌 때 이제 제세금, 관세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제 왜 발생하지 않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200불, 뭐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150불 이하로 들어올 때는 이제 면세, 소액 면세를 적용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세금이 없이 물건들을 이제 좀 쉽게 사용할 수,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직구 시장이 좀 많이 늘어나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목록 통과는 뭐 다시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제 개인 자가 사용 목적의 물품, 뭐 150불 이하나 200불 이하 물품 소형면서 적용이 되는 거 이런 목록 통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머셜 이제 샘플, 커머셜 샘플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목록 통과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 이제 이 관세법 226조 규정에 의해서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 그다음에 물품이 목록 대상과 목록 배제 대상이 섞여져 있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목록 통관이 이제 불가하고 그 저기 목록 통관 또 불가 물품들이 있거든요. 뒤에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목록 통관이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목록 통관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제 이 목록 통관하는 신고한 주체가 누구냐면 예, 특성업체, 예, 특성업체가 예, 제출하는 통관 목록에 의한 이제 예, 통관 목록에 의한 이제 통관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록 통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간이 통관에서 한번 볼까요? 자, 간이 통관은 뭐냐면 세관 신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미국 같은 경우 200불을 이제 초과하고 예,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불 뭐 그렇죠. 그다음에 2,000불 이하, 2,000불 이하 뭐 그런 물품으로서 세관자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 이제 과세 통과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아 근데 아까도 이게 세관자 확인 대상 물품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세관자 확인 대상 물품들 리스트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구글링을 통해서 한번 이제 더 관심 갖고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이 세관자 확인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그 물품에 대해서 이제 과세 통관을 이제 합니다. 그 간이 통관하는 방법은 그 간이 통관하는 신고 주체가 누구냐면 화주 또는 이제 관세사가 이제 신고를 이제 한다고 하네요. 아까 목록 통관하는 방법은 누가 신고한다고 그랬죠? 예,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목록 통관하는 이제 신고의 주체는 이제 특성업체, 예, 특성업체가 바로 이제 목록 통관 그 특성업체가 그 이제 그 서류를 이제 신고를 하죠 세관에. 이게 좀 다른 점이죠. 목록 통관 누가 한다고요? 이제 뭐 그런 거 좀 중요하긴 해요. 목록 통관은 이제 특성업체가 한다. 근데 이제 목록 통관이 아닌 그런 물품들은 이제 신고하는 주체가 이제 화주 또는 이제 관세사가 이제 대신한다. 사실 이제 화주들이 원래 해야 되는데 사실 뭐 화주랑은 수입자를 얘기했죠. 개인 수입자가 세관에 뭐 신고하는 건 뭐 안 해요. 뭐 잘 모르니까 이제 관세사를 통해서 하죠. 네, 그렇죠. 자, 일반 통관 볼까요? 일반 통관. 일반 통관은 뭐냐? 세관 물품 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으로서 일반 수입 물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관한다. 나중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단어를 써서 좀 표현을 하면 이제 커머셜 일반 상용 물품, 그러니까 이제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용도의 물품들, 이제 커머셜 이제 화물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희 업계에서는 그런 커머셜 물건들을 이제 통관하는 거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일반 통관하는 방법은 이제 누가 통관하는 그 신고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이제 화주 또는 이제 관세사 간이 통관하고 똑같네요. 이제 목록 통관은 이제 특성업체가 하는데 이제 간이 통관이나 일반 통관은 이제 화주나 이제 관세사가 한다. 뭐 이런 정도는 좀 알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특성 화물의 통관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특성 화물의 이제 통관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해외에서 이제 물건을 보내겠죠. 항공사에 이제 부킹해서 이제 항공사에 이제 예약을 한다는 거죠. 항공사에게서 예약을 해서 항공기에 탑재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탑재를 하고 나서 이제 프리얼럿 선적 예정 화물 내역 전달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방금 이 프리얼럿 갑자기 이상한 단어 나왔죠? 프리얼럿 무슨 뜻일까요? 제가 문자 그대로 한번 볼까요? 이제 프리 미리라는 뜻이죠. 네, 미리 얼럿 알려주다 뭐 이런 거 미리 알려주다. 근데 사실 이 프리얼럿이라는 이 단어 음 이게 좀 네이버 이런 데 찾아보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물류업체들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이게 뭐 선적 정보, 선적 예정 화물 내역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프리얼럿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적지에서 선적 예정 화물 내역에 대해서 이제 미리 이제 보내주면 그 내용을 이제 한국 세관에 신고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세관에 신고하고 나서 이제 목록 통관 누가 신고한다고 그랬죠? 이제 특성업체 신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항공사로부터 화물이 도착을 하고, 그다음에 물건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스캔을 하죠. 모든 물건들 이제 스캔을 잡고 엑스레이 이제 판독을 하고 이제 통관을 진행하죠. 세관으로부터 이제 그 통관해도 좋다 이렇게 통관 오케이 이렇게 커스텀 클리어런스 이제 대해서 이제 물건이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릴리스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커스텀 클리어런스 뭐 행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통관 확인을 접수하고 나서 통관이 됐다. 그리고 이제 국내 배송을 하게 되죠. 이제 그림으로 보면 내 물건 이제 픽업을 해서 이제 출발지 공항, 발송지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태워서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특송 통관장으로 물건이 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세관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관 신고하고 세관에서 통관해도 좋아. 오케이 떨어지면 국내 택배를 이용해서 한국인들한테 이제 물건을 이제 보내주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설명을 좀 했고요. 그 저기 1번, 2번, 3번, 4번 이거는 이제 물건이 이제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빨갛게 표시된 5번부터 8번까지 요거는 이제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물건들이 어떻게 보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보시면은 이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도착하고 나서 이제 항공터미널에서 이제 저희 회사 특송장으로 물건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물건을 받아서 이렇게 좀 스캔을 하죠. 엑스레이 스캔. 모든 스캔하는 거는 이렇게 세관 쪽에 모든 정보가 가게 되고요. 스캔이 된 물품들은 이렇게 물건이 빠져나오게 되고, 또 거기 보시면은 가끔가다 옆으로 좀 가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통관 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통관이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배송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잠깐 동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목록 통관 배제 상품 한번 볼까요? 예. 목록 통관을 할 때 이제 그 목록 통관 이제 뭐 목록이란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리스트죠. 이제 리스트 보고 그냥 바로 통관을 해주는데 리스트만으로 통관하기 좀 어렵다. 이제 그런 물건들이 있죠. 그런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의약품,
한약재, 약 같은 거죠. 이제 야생 관련된 제품, 그다음에 이제 검역대사물품,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뭐 주재권, 의심부품, 그다음에 식품류,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기타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그래서 기타 확인장 대상 물품 보니까 총포, 도금, 화형류, 마약류인데요.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마약류는 말이 안 되죠. 총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포 그 협회가 있어요. 협회 쪽에 이제 신고해가지고 신고 오케이 한 그 자료를 주면 통관해주기로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사실. 도금, 칼 들어오는 거,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네, 그런 거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좀 주의해서 보는 게 뭐 의약품, 주로 많이 들어온 게 사실 의약품 가끔씩 들어오고요.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사실은 이제 건강기능식품, 비타민이죠, 비타민. 네, 이 비타민들. 공용 통관이 안 되니까 다 일반 통관에서 이제 통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류, 뭐, 그다음에 화장품 중에서도 기능성 화장품. 그러니까 일반 화장품은 또 공통관 돼요. 근데 이제 기능이 있는 거, 뭐, 미백, 이제 하얗게 해준다든지, 화이트닝이라든지, 링클 프리, 뭐, 링크를 좀 개선해주는 거라든지, 뭐, 자외선 차단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목록 통관 배제를 하게 되죠. 보면 이제 간세청 블로그에 이렇게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합산 가세에 대해서 한번 보죠. 합산 가세는 뭐냐?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해외에서 물건 들어올 때 미국은 한 200불, 뭐 다른 나라는 150불 이렇게 미만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은 면세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130불짜리 신발, 뭐 120불짜리 뭐 저기 뭐 어떤 제품, 뭐 건강식품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한꺼번에 또 같은 사이트에서 이제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이런 거를 이제 합산을 시켜요. 그러면 250불이니까 130불 더하기 200, 120불 하면 250불 맞죠? 네, 250불이니까 이거는 이제 관세 부가세가 나오죠. 대충 뭐 관세 뭐 8%에서 13% 대충 뭐 부가세 한 10% 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잡아서 뭐 20% 잡고 250불이면 뭐 대충 한 30만 원. 요즘에 환율이 좀 올랐다 좀 내려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대충 30만 원이라면 30만 원에 20%, 한 6만 원 내야겠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그 합산 과세를 한다는 거죠. 국내 거주자가 특급 탁송 또는 국제 우편을 통해서 수입한 물건이 동일 날짜에 여러 개의 항물로 도착하는 경우 합산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150불 이하니까 뭐 이거를 갖다 쪼개가지고 쪼개기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좀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다 합산 과세가 되죠. 네. 이제 그리고 하나의 선화증권, 여기 선화증권 하면 뭐 잘 쓰지 않은 단어인데 뭐 에어웨이 빌, 뭐 이렇게 빌 오브 레이딩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운송장, 택배 운송장, 뭐 이렇게 하면 더 쉽다고 볼까요? 네. 어쨌든 하나의 선화증권이나 항공운송장 AWB, 에어웨이비라고 이제 하는데요. 어쨌든 저기 하나의 선화증권이나 항공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이제 쪼개기 분할해서 수입하는 경우에 이제 합산가 된다. 150불 막 이하로 막 쪼개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합산가 해야 된다. 그리고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 범위로 분할 반입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A 사이트. A 사이트에서 같은 날 또 오면은 이제 합산 가져야 되니까 이제 날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A 사이트에서 구매할 때는 뭐 250 한꺼번에 해놓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수입을 해오게 되면 어차피 또 합산가 돼야 된다. 요즘 그 시스템이 엄청 발달돼 가지고요. 관세청에 이제 수입하는 이런 해외 물품 들어올 때 개인 통관 고유 보호라고 있는데요. 그거 개인 통관 고유 보호 통해서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다 세관에 다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이 들어올 때 같은 사이트 통해서 들어온다. 그럼 다 합산가 돼가지고 이제 다 관세를 물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보통 나중에 이제 데이터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그 세관에서 또 돈 내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합산가세. 입항일이 같은 이제 두 건의 물품이 이제 반입해서 이제 수입 통관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서 뭐 A라는 제품을 구매를 하고 120불짜리 200불까지니까 180불을 할게요. 왜냐면 미국에 들어온 거는 뭐 미국에서는 200불까지 면세니까 180불짜리 구매를 하고 유럽에서 뭐 120불짜리 구매를 했다. 근데 이제 구매할 때는 다른 날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우연히도 이게 한꺼번에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이제 120불, 180불 해서 뭐 300불이다. 그래서 간부가스 내라. 이렇게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기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나라에서 그 이게 뭐 우연히 이렇게 같이 들어왔을 때 이럴 때는 이제 합성과세를 또 안 하도록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면은 이거 구매할 때 나는 이거 저기 판매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일부러 내가 뭐 물건을 쪼개서 들어오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뭐 이렇게 다른 날짜에 구매를 했는데 우연히 이게 같아가지고 한국에 도착한 날짜 같아가지고 이제 합산가세 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합산가세 안 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제 특성 시장의 구분에 대해서 계속 볼까요?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업계에서 이제 시장을 좀 구분했어요. 사실 국제 특성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첫 번째는 UPS, DHL, FedEx, TNT와 같은 이제 글로벌 저기 인티그레이터라고 저희는 표현을 한대요.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런 특성업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체국. 네, 우체국 통해서 뭐 해외에서 물건 들어오고 많이 하죠. 세 번째로는 뭐 EC, 여기 EC는 이커머스 얘기하는데요. 전자상거래 특화 국제 특성. 사실 이제 제가 아는 쪽은 이커머스 특화 국제 특성 이쪽이에요. 네, 요거를 저희가 하고 있죠. 사실 뭐 저희가 뭐 DHL, UPS, FedEx, TNT처럼 뭐 비행기가 이렇게 뭐 수백 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우체국 연합이 뭐 쭉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데 이제 특화된 운송 루트.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뭐 홍콩이나 뭐 호주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그런 특정 국가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그 이런 DHL이나 우체국 이런 게 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싸고 그다음에 운송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른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 다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제한적인 이제 운송 루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죠. 비행기도 없고 하지만 특징 못하는 게 싸요. 저희가 싸서 이제 이런 이런 이커머스 특별 국제 특성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는 이제 세 개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또 표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비용이 비싸죠. 운송 기간도 뭐 우체국에서는 이제 이 해외 특성이 있는데 이제 운송 기간도 좀 빠르죠. 빠른데 이제 비용은 이제 좀 비싸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보다 좀 싸요. 네, 더 싸요. 독하는 거. 우측보다 약간 싸요. 약간 비싸긴 하는데 비슷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더 싼 경우도 있고. 근데 운송 기간을 보면은
해외 특성 업체하고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저희가 하는 서비스. 근데 우체국은 좀 느려요. 근데 저희는 빠르죠. 해외 특성도 빠르고. 여기 빠르고 비싸고, 여기는 여기 싸고 빠르고. 이제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국제투성 기본 지식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해외 직구에 대해서 한번 저기 알아보기로 하죠. 해외 직구. 자, 해외 직구. 볼까요? 해외 직구가 뭔가? 해외 직구는 그 직구 여기 뭐 이렇게 많이 표현 많이 하던데 해외 직구는 해외 직접 구매 이제 줄임말로서 보통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해외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거를 이제 말을 하죠. 이제 왜 직구를 많이 하냐면 직구를 할 경우에 이제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 상품 싸게 살 수가 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특이한 물품도 해외 직구 통해서 많이 구매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해외 직구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해외 직구가 많이 생겨났죠. 해외 직구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세 가지는 이제 구매대, 배송대행, 다이렉트 쇼핑. 사실 이제 해외 직구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거의 한 20년 전에는 이제 이 구매대행, 이제 구매대행 업체가 이제 물류사랑 계약을 맺고 이제 물류사가 이제 배송하는 거. 옛날에 구매대행 업체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근데 그때 이렇게 엄청 많이 있었는데 엄청 많이 있는 그 숫자보다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더 많은 물량들이 막 그러니까 구매대행 업체들이 이제 판매하는 그 물건보다 소비자들은 더 많은 종류의 제품들을 많이 사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배송대. 그러니까 이제 구매대행 업체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소싱해가지고 이렇게 물건 보낸 거였는데 뭐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물건들을 직접 고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배송대행 업체에서 배송하는 모델, 그래서 배대지라는 말 많이 들어봤네요. 배송 대행지, 배대지, 배송 대행지를 배대지라고 하는데요. 이 배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이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배대지 업체가 배송대행 업체가 물류사랑 계약을 맺고 물류사가 이제 배송하는 업체. 그러니까 저희 고객들이 옛날에는 이제 구매대행 업체였는데 초기에는 나중에는 이제 배대지 업체, 배송대행 업체가 저희 이제 고객사였죠. 저희 물류사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그게 아니야. 다이렉트 쇼핑. 해외 쇼핑몰들이 다이렉트로 물류사하고 계약 맺고 물류사가 이제 배송하는 다이렉트 쇼핑이 이제 변화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외 직구 변화를 봤습니다. 자, 구매 대행에 대해서 한번 계속 살펴볼까요? 구매 대행이 뭔가? 아, 구매 대행이 뭐냐면 이제 해외 판매자하고 이제 소비자가 있는데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이제 바로 이제 보내준 건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전통적인 수입 유통 판매는 어떻게 되냐면 해외 판매자가 수출업자 통해서 수입업자한테 넘겨주고 도매상한테, 소매상한테, 소비자한테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뭐 수출업자는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윤 붙이고 또 이제 그 수입업자 이윤을 붙이고 도매상의 이윤을 붙이고 소매상의 이윤을 붙이다 보니까 좀 비싸지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은 그냥 다이렉트 연결하고 구매 대행 수수료 좀 가져가고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구매 대행하고 이제 전통적인 수입 판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해서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배송대행은 뭐냐? 구매 대행하고 그 해외 판매자 소비자를 구매 대행사가 있었는데 그 구매 대행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소싱을 좀 한다는 거죠. 소싱을 해서 물건을 이제 보내서 구매 대행 수수료 이렇게 했었는데 구매 대행사가 반드시 소싱하는 물품들만 이제 구매했었는데 소비자는 이제 대행 회사가 소싱한 물품뿐만 아니라 보니까 인터넷 요즘 엄청 발달돼 있잖아요. 인터넷 통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물품들을 또 직접 구매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송 대행사, 이렇게 배대지 업체라고 표현하는데 이 배대지 업체를 통해서 해외 물건을 구입을 하고 그다음 배대지 주소 딜리버리 어디서 받아가지고 이 배대지한테 보내주면 배대지 업체가 이제 소비자한테 갖다 주는 이런 걸 얘기하죠. 이때는 이제 구매 대행 수수료 발생하고 있는 이제 배송 대행 업체는 이제 보니까 뭐 배송 대행 수수료를 받죠. 근데 보면은 사실 이제 구매 대행 업체 이용했을 때는 해외 물품 구매할 때 물론 이제 상품은 제한적이지만 한 방에 이제 그 결제 한 번만 하면 알아서 이제 물건 보내줬는데 배송된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자가 그 물건을 해외에서 물건 구입하고 딜리버 어드레스를 이쪽으로 보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업체한테 결제 한 번 해주고 그리고 이제 배송 대행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배송 대행 업체한테 이제 그 배송 대행 수수료하고 저기 딜리버리 비용을 또 국제 운송료를 또 내요. 결제를 두 번 하죠. 물품 가격 결제, 여기는 이제 배송 대행지 수수료 두 번 결제를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불편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제 다이렉트 쇼핑 한 방에 그냥 이제 해외 물품 구매하면 바로 그냥 소비자한테 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대세가 이제 다이렉트 쇼핑이죠. 직접.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전에는 제가 이제 뭐 영업을 할 때 이제 구매 대행 업체나 배대지 업체를 대상으로 제가 영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이렉트 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가 영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소비자들이 하루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해외 직구 전망. 이 자료 출처를 보시면 이거는 인터넷에 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0년 1월에서 11월. 앞서도 뭐 얘기했지만은 그 전자상거래 수익 금액이 한 26% 성장했거든요. 20년에 비해서 21년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관세청에서 12월 달에 나온 자료였어요. 그 작년 12월에, 그 2021년 12월에 관세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했는데, 수익 금액 같은 경우에는 25% 증가. 네. 그리고 실제 그 앞서 제가 설명한 거에는 26%라고 했는데, 어쨌든 26%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수익 금액은. 건수는 얼마나 증가했나? 아, 장난 아니네. 40%. 뭐, 엄청나게, 뭐, 물량이, 뭐, 전에 뭐, 100박스, 뭐, 예를 들어서 뭐, 2020년에 100박스 했다. 2020년에 140박스니까 엄청나게 이제 수입 물품 건수가 뭐 증가하는 거죠. 네. 성장률 어마무시하죠. 엄청나게 지금 여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직구 전망 한번 살펴볼게요. 네, 기사는 작년도 8월 30일. 그래서 이제 뭐 어마무시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뭐 이 내용 그런 내용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그 2분기 때 2분기 누적액이 이러고 뭐더 커진다. 뭐 이런 내용이죠. 해외 직구 빠른 성장세는 이제 직구 플랫폼이 활성화됐다. 엄청나죠. 그다음에 언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전에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이 이제 잉글리시 사이트 이제 영어로만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한글로도 이제 많이 하거든요. 뭐 한글도 이제 많이 그 업그레이드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저도 이제 아마존 뭐 이 미국 사람들 뭐 이렇게 뭐 미팅을 한번 한 적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자기네 사이트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선을 해서 이제 한국어 약간 오늘하잖아요. 사실 보면 그 오늘한 거를 좀 더 디벨롭 시키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더 적극적으로 하면 물량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뭐 해준 게 기억나네요.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언어 문제가 계속 해결되고 있고 그 소비자들은 이제 국경을 뛰어넘어서
물품을 뭐 한다. 이제 이거는 뭐 팬데믹 때문에 이제 해외 여행이나 면세점 이제 어려워서 이제 해외 직구를 쏠렸다. 해외 직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제 뭐 코비드 영향, 이제 코로나 뭐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해외 직구를 쏠렸는데 이제 코로나 영향이 없으니까 줄어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물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 특송 수입. 제가 사실 좀 해보려고 한 게 해상 특송. 제가 저희 회사에서 아직 항공 특송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해상 특송을 좀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모니터링을 하고 있냐면 이 성장세가 이렇게 뭐 3배 증가하고 뭐 2배 증가하고 근데 이렇게 성장세는 크기는 한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게 시장 사이즈가 좀 작다고 이제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아직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해상 특송 한번 시도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기 특송 어마무시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보면 이것도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부산항에 해상 특송 개장했다.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뭐 원래 이제 해상 특송장이 인천항하고 평택항에 있었거든요. 사실 인천항에만 있었어요. 근데 인천항이 부족해가지고 한 2년 전인가 평택항 오픈했거든요. 근데 인기가 엄청 좋아요. 뭐 계속해서 상승세예요. 근데 아직 제가 진출하기에는 좀 시장이 작다. 이렇게 생각해서 약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또 부산항도 이렇게 계속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한번 해상 특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쪽을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해상 특성을 좀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해외 역직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해외 역직구. 역직구란 뭘까요? 역직구란 해외 직구에 반대되는 유형의 쇼핑의 형태를 설명하는 말로서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쇼핑 방식을 이제 말을 합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이제 해외 직접 판매인데 사람들은 이제 역직구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 해외 역직구 한번 관련 기사를 한번 볼까요? 전자상거래 수출 엄청 이제 많다. 지금 저기 2020년 3월 6일 아주 이제 최근에 아주 얼마 안 됐죠. 지금 3월이잖아요. 이제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신종 바이러스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이제 비대면 소비가 이제 확대되는 가운데 이제 이제 국내 판매자들의 상품을 이제 구매하는 해외 직구 이게 이제 2배 증가했다. 지금 요즘에 제가 또 관심 쪽이 바로 이 해외 역직구 한국 물건들을 해외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사요. 이제 많이 사는 이유가 요즘에 케이팝 때문에 한국 물건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뭐 한국 물건 좋다. 그래서 요즘에 그걸 이제 K 프로덕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물건 엄청 또 구매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늘고 있다. 64%다. 엄청 최근에 이제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직구 뭐 물량 그러니까 직구 같은 경우에 다시 보면은 뭐 2000년도 대비 2001년도에 뭐 26% 성장을 했다. 근데 이제 거래 금액이고 근데 이제 거래 건수로 보면 뭐 40% 성장하고 뭐 수출 같은 경우는 뭐 60% 성장하고 64% 성장하고
아유, 뭐 이게 성장 속도가 성장하는 게 뭐 엄청 크네요. 자, 나라별 해외 그 수입 통관 프로세스 한번 보죠.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뭐 면세 범위 아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면세 범위 그런 것 때문에 뭐 건보가세 잘안 내, 안 내도 되니까 소액 물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 물건 이제 해외에서 물건 구입했을 때 그 해당 국가의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 세금이 없으면 물건을 더 많이 구입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라별 이제 수입 통관 프로세스를 언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한국은 그 면세 범위 얼마라고 했죠? 뭐 다시 기억을 해보면 뭐 미국 제약원 150불 이하,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200불 이하 이런 경우에 이제 면세다.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제가 뭐 이게 시험 문제 또 제출하려고 할 때 이런 거 없고, 예.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어쨌든 면세 범위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에 10만 원 정도 보이네요. 근데 이제 여기 자세히 보면은 또 자세히 보면 여기 자가 소비 목적의 개인 수입 진행하는 경우 신고 금액의 60%를 과세 기준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뭐냐면은 그 신고 금액의 60%를 과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물품 가격 16,660불까지 면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자상거래가 발전하다 보니까 신고 금액의 60%, 네, 신고 금액의 60%, 네, 신고 금액의 60%를 가격 기준으로 해주고 있다. 뭐 이런 거 한번 제가 문제 한번 낼까요, 나중에? 네,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간 이거 꼭 암기라기보다도 뭐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으면 뭐 해외 그 일본어를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액 면세 기준을 그래도 뭐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신고 금액 60%까지고 뭐 이렇다. 면세 기준이 이렇다더라. 이 정도를 좀 알고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 중국이 참 애매해요. 사실 그 이제 면세 범위가 있었어요. 이제 관부가세 이제 발생했을 때 제세금이 50 이하나 이하이다. 이럴 때 이제 면세를 했었는데 요즘에 면세를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B2C,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에서 중국 들어갈 때 면세는 없고 이제 종합세라고 해서 종합세를 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되게 이제 뭐 이렇게 좀 많이 까다롭게 하고 있어서 이제 소액 면세 기준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면 좋죠. 기타 사항으로 제가 이제 최근 해관 정책 변경을 해서 C2C 통관 형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실 C2C 통관할 때 필요한 게 어, 이제 한국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주민등록증? 네, 주민등록증 이제 사본이 필요하거든요. 앞뒤 사본. 근데 이제 중국도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개인정보를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준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소비자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그 C2C 통관에 필요한 이런 주민 사본을 이렇게 좀 구하기가 뭐 이렇게 그런 프로세스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약간 좀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게 뭐 EMS라든지 뭐 이런 우체국 통해서 중국으로 또 이제 보내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좀 중국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금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세금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 소비자님들을 위해서 또 해외 역직구를
좀 계속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달러 400불 이하인 경우에 이제 면세를 해주고요. 예,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참 재밌는 나라예요. 그 아시아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은데, 네, 싱가포르죠. 그래서 이제 그 씀씀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K 프로덕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들도 싱가포르에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싱가포르의 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아주 구매력이 좋아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계속해서 볼까요? 네, 미국을 보시면 이제 800불까지 면세예요. 제가 소액 면세 기준 해가지고 드 미니미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면세 이렇게 작은 뭐 범위 이 소액 면세 기준 요거는 이제 미국은 800불 아주 이제 파격적이죠. 뭐. 웬만한 건 다 면세. 그 여기는 이제 상용 물품도 800불 이하인 경우 면세시키고 아주 프리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으로 물건을 많이 보내려고 하죠. 왜냐면은 이렇게 면세 범위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에 물건을 많이 보내려고 하죠. 이커머스 통해서 전자상거래 통해서 이제 많이 미국으로 보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GDC 이렇게 보죠. 이게 좀 1시간 좀 넘었는데 이렇게 제가 좀 스트레이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조금만 힘내시고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GDC. GDC란 무엇인가? GDC. 이제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센터 이렇게 표현했네요.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품을 이제 반입 보관하고 품목별로 분류한 다음에 재포장 후에 기한에 맞춰 이제 배송하는 이제 국제 물류 센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동영상 통해서 이거 한번 봐볼까요? 동영상. 네, GDC 보죠. GDC는 무엇인가? 보면은 이렇게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중국, 미국에서 일본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보시면은 미국에서 중국 가는데 16시간, 미국에서 일본 가는데 14시간, 미국에서 이제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해가지고 이제 뭐 동남아로 이제 17시간. 좀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비행값이 많이 들죠. 비행값 그렇죠, 많이 들죠. 근데 요거를 비싸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이거 비싸다. 그런데 이거를 배로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배로 이렇게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제 비행기로 1시간, 1시간, 4시간. 그리고 이제 여기 구매하면 바로 이제 물건을 이렇게 쭉쭉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로 와서 물건 핫한 아이템들은 안전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세이프티 스탁을 여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구매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일본으로 쭉 보내고 중국 보내고 이제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에 있는 커스터머들한테 물건을 보내준다는 그런 의미를 합니다. 그런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동영상을 봤고요. GDC가 뭐 이런 거를 한다. 이런 거를 좀 봤습니다. 네, 요 이제 GDC를 예, 보면은 이제 배로 GDC 센터에 와서 물건이 입고되면
피킹. 물건 입고되면 입고, 피킹하고, 입고 한 다음에 이제 적치를 하겠죠. 적치를 뭐 영어로는 put away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제 물건 검수하고 뭐 하고 나서 이제 물건을 갖다 이제 로케이션 잡아가지고 물건들을 이제 쭉 적치하고 이렇게 물건을 놔두죠. 한 다음에 이제 오다가 발생했다 하면 이제 바로 피킹하고 검수하고 패킹해서 바로 이제 선적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로 쫙 보내버렸다. 이게 바로 이제 GDC다. 이게 이제 물건이 들어올 때 이제 그 한국으로 물건이 들어올 때 이제 뭐 세금이 발생하지 않죠. 여기는 이제 프리트레이드 존에 가거든요. 프리트레이드 존에서 물건이 뭐 아까 이게 뭐 아까는 아까 그 동영상에서는 미국이라고 표현했지만 뭐 미국도 될 수 있고 뭐 유럽도 될 수 있고 뭐 호주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물건이 이제 저희 프리트레이드 존에 이제 잠깐 들어와서 그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뭐 일본이나 아니면은 그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뭐 이쪽 동남아 사람들 물건이 주문한다 하면 여기서 이제 바로 그냥 보내준다는 그런 거죠. 예, 이게 바로 GDC입니다. 예, 재밌는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GDC 이제 내부 보면은 이제 뭐 여기 사진들은 저희 GDC 센터 사진들을 해놨네요. 물건이 오면은 이제 검수를 하고 풀어웨이 이제 적치를 하죠. 적치한 다음에 여기저기 뭐 적치하네요. 그래서 이제 적치된 거를 오달 받은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적치되어 있는 로케이션별로 적치되어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이제 피킹을 해서 피킹을 한 다음에 이제 패킹하는 거죠. 패킹 열심히 하고 레이블링을 해서 이제 해외로 물건을 보내주죠. 비행기 태워서 전 세계로 중국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지드시 관련 정보 동향 해가지고 이거 2020년도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 GDC 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기사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뭐 GDC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뭐 어, 많이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GDC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제 물건들을 그뭐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는 외국 물품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해외 보내는 건데 그 외국 물품뿐만 아니라 내국 물품도 같이 피킹 패킹 할 수 있게 해달라. 전에는 이 내국 물품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요즘 K 프로덕트 많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합포장할 수 있게 해준 거죠. 프리트레이드 존에서 그런데 자 계속해서 이제 옴니 채널 한번 볼까요? 옴니 채널. 자 옴니 채널. 혹시 옴니 채널이란 말 들어봤나요? 이제 옴니는 모든 것을 뜻하는 옴니 이런 거고 그다음에 채널 경로를 뜻하는 그 채널이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이제 합쳐서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내용 한번 쭉 볼까요? 제가 올해 그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해상 특수 뭐 이것도 있지만은 옴니 채널 이 서비스도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옴니 채널이 뭐냐면 이제 저희 롯데 그 베트남 이제 호치민에 롯데마트가 있거든요. 그 호치민은 롯데마트 굉장히 좀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는데 거기 나름대로 이제 서비스 괜찮고요. 입지가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이제 쇼핑 공간이 엄청 좋죠. 심리적으로 만족도가 높고요. 보면은 이제 마치 이 한국의 뭐 백화점 그런 느낌이에요. 이 마트, 이 롯데마트가 이런 거가 좀 강점 있죠. 근데 이런 이제 오프라인 이런 강점하고 이제 온라인의 강점, 온라인 강점은 언제든지 시간 장소에 이제 쇼핑 가능한 이런 건데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베트남 개인 고객들을 위해서 이제 옴니 채널을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베트남 개인 고객들이 롯데마트에 와서 그 이쪽 그 로컬 물량, 로컬 뭐 롯데마트에 베트남 물건을 사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사기도 하는데 온라인상에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물품을 이제 구매하도록 온라인상에서 이제 구매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 물건들이 이제 한국이나 뭐 한국의 GDC나 이런 데서 물건을 발송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물건이 어디로 가냐면 베트남을 통관한 다음에 이제 베트남 하노이 마트, 하노이 롯데마트로 가게 돼요. 물건들이 이제 하노이 롯데마트에 이제 있겠죠. 그러면 이제 베트남 개인 고객들이 하나의 롯데마트에서 물건을 이제 가져가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 해외 물품을 바로 이제 베트남 개인 고객이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이렇게 롯데마트가 이렇게 뭐 굉장히 어떤 문화의 어떤 공간 이런 공간에서 뭐 베트남 물건, 현지 물건, 로컬 물건도 살 수 있지만 개인 고객들이 전 세계 뭐 이렇게 좋은 물건들, 괜찮은 물건들을 또 구매를 해서 롯데마트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갖다 놓으면 와서 이제 픽업해서 개인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현지 물건은 거기서 바로 물품 구입하고 저기 해외 물건 온라인상에서 구매한 것들은 롯데마트에서 또 있으니까 거기서 와서 가져가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옴니채널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은 또 이쪽에서 그 베트남 호치민 롯데마트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 한국 고객, 전 세계 고객을 위한 이제 프로세스인데 뭐냐면 그 온라인에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베트남 물품들을 이제 구매하는 사람들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구매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베트남 고객들도 뭐 분명히 베트남 물건도 구매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베트남 하노이 롯데마트에서 뭐를 하냐? 베트남 관광객들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 포스트 코로나 되면은 분명히 베트남으로 사람들 많이 갈 거니까 그러면은 베트남 고객 관광객들이 물건 사가지고 롯데마트에서 바로 자기 집까지 그냥 택배로 붙이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롯데마트에서 그런 거를 접수하고 보내기도 하고 또 온라인 상에서 이 베트남 롯데마트 전에 내가 롯데마트 뭐 베트남에서 물건 샀는데 어떤 게 좋았더라. 아 그거를 이제 바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하면 바로 롯데마트에서 바로 발송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수취인들한테 물품을 발송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옴니 채널이다. 이게 보면은 그 이게 보면은 실제 이제 이게 베트남 호치민 그 롯데마트 이게 사진이거든요. 거의 좀 이게 보면은 백화점 느낌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뭐냐? 롯데마트 호치민을 옴니 채널 장소로서 푸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푸도 처음 들어보죠? 푸도가 뭐냐? PU는 픽업, 픽업. 개인 고객들이 물건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앞서서 그랬죠. 베트남 개인 고객들이 해외 물건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하고 뭐 집에서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 물건이 롯데마트에 도착을 하면 도착해 있으면 개인 고객들이 롯데마트에서 그 로컬 물건들은 그대로 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했던 케이프 프로덕트나 전 세계 물건들을 여기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픽업을 하는 그런 공간이다. 그다음 드랍오프는 뭐냐면은 그 저기 관광객들 이제 뭐 그 롯데마트에 갈 거 아니에요. 호치민 롯데마트에. 그러면 관광객들이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그게 뭐 들고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바로 그냥 택배 통해서 자기 집까지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드랍오프 이렇게. 그래서 이제 푸드 서비스를 한번 제공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롯데마트 호치민 옴니채널 아직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 한번 보죠.
자, 옴니 채널 이제 다 끝났네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맺은 말 제가 이제 바로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 아, 예. 그 전 세계 그 전자상거래 동향을 확인할 때 그 이마케터 이걸 좀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 팟캐스트 해가지고 이제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 보면은 뭐 worldwide e-commerce spending is expected to stabilize in 2022 해가지고 2020년도에 이제 계속해서 뭐 안정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맨 마지막 문장 볼까요? 맨 마지막 문장. 네, 나와 있네. The new spending will be enormous.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자상거래가 뭐 계속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전자상거래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마케터 이쪽에서 이제 사실 탑 10 이제 컨트리 이렇게 쭉 1위부터 10위까지 나왔는데 제가 5위까지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가장 그 큰 데가 이제 차이나,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영국, 재팬, 사우스코리아. 이 보면은 이커머스로 보면은 이렇게 한국이 5위 안에 좀 이렇게 있죠. 네,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의 탑 5 안에 이제 한국이 있어요. 이커머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커머스가 계속 발전하니까 제 생각에는 국제 특성 서비스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미국의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멜빈 토플러 이제 뭐 얘기를 좀 할게요. 미국 작가이자 이제 미래학자인 멜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예,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예, 직업을 선택할 때 꼭 10년 뒤에도 유명할지를 좀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물류 분야 중에서도 이 이커머스와 관련한 이 국제 특성 물류 요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